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어니 장선입니다. 뉴스어니가 고른 첫 번째 뉴스, 개고기 금지법, 개 처리, 업주 보상은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불법이 됐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수십 년간 논란거리였던 개고기 식용 문제가 결국 마침표를 찍은 거죠. 하지만 전국에 남아있는 식용견 처리 문제, 그리고 농장주와 식당 주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두고 업계와 정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서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요. 오늘은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원래 개고기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개는 축산법에 고기 등을 얻기 위해 기르는 가축에 해당하지만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음식에 쓸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육, 도살이나 위생 관련 규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동물권 보호 여론이 커지면서 금지하자는 말이 나온 거죠. 지난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개고기를 먹지 않고 8명 이상이 개고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개 식용 금지를 내걸면서 개고기 금지 논의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야도 당론으로 삼으면서 뜻을 같이 했죠. 물론 농장과 식당 주인의 생계를 위협한다. 개인의 식문화를 과하게 규제한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물론 바로 개 식용이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법 시행은 법안 공포 6개월이 지난 뒤 올해 7월부터인데요. 그때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거나 사육,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때까지 개고기 업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남겨진 개들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업주들도 그 전에 폐업이나 전업 계획을 내야 하죠. 다만 처벌은 3년의 유예를 거쳐서 2027년부터 이뤄지는데 그때부터는 법을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여름 복날부터는 아마 보신탕집이 사라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대체로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묵었던 개고기 식용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업계와 풀어야 될 문제가 남아있죠. 특히 식용견 업계 전업과 또 폐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꼽혀요. 전국의 개 농장은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소 1000여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개는 52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육견협회는 정부가 한 마리당 200만 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들을 안락사해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관계자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을 만들었다며 위헌 소원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식당들, 전국의 개고기 식당 1000곳이 넘습니다.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업자인데다가 고령자가 많아서 업종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이들은 육견협회 말대로 하면 개 농장만 보상받고 식당은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요가 없지 않은 만큼 이대로 금지하면 개고기 식당이 음지로 숨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보상이 아니라 폐업과 전업 비용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에요. 불법으로 사육해온 농가까지 도와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육견협회 주장대로 마리당 200만 원을 보상하면 1조에서 4조 원이 드는데 이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 현재까지는 업계와 입장차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정부가 6개월 후 계획서를 낼 때까지는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뉴스어니가 고른 두 번째 뉴스, 미국 전문가 김정은 한반도 전쟁 결심한 듯 기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간주하도록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점령해 공화국에 편입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의 개념을 지워버리고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기 위한 법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도 했습니다. 헌법에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며 공화국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북한은 조평통 같은 대남기구를 폐지했습니다. 남북 대화와 협상 또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를 폐지하기로 한 거죠.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곧 전쟁이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북한 문제 권위자들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에 공동기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 이후 가장 위험하다며 한국전쟁 직전 상황과 현재를 빗대어서 언급했습니다. 칼린 연구원과 해커 박사는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면서도 우리는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면서 전쟁의 위험은 미국과 한국 등이 일상적으로 밝혀온 경고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말한 근거는 뭘까요? 북한 정권이 지난 30년간 추구해왔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기대를 접고 지난해 초부터 무력 사용을 직접 언급하기 시작한 걸 근거로 제시했어요. 북한은 김일성 주석 이후 3대 집권자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완충 수단으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왔죠. 그래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성사시켰고 또 합의가 파기된 뒤에도 목표를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기존의 노선을 버렸다는 겁니다. 또 김 위원장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못 이룬 목표를 추진하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르렀지만 미국에 크게 무시당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전략적인 방향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결심의 배경에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쇠퇴하고 있다는 평가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사실 큰 진전은 없지만 러시아와는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 분야 협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통해서 북한은 세계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시각을 갖게 됐고 한국 문제에 대한 군사적인 해법으로 기울게 됐다는 관측입니다. 물론 북한 정권이 전쟁을 개시하면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을 파괴할 수 있는데도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는 말도 했지만 북한 정권으로서는 다른 선택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뉴스언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